하나의 결혼식, 두 개의 시선. 한 사람은 계속 묻다가 이미 끝난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사람은 바빠서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마음이 엇갈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머니 박명숙님의 시선입니다. 토요일 오후 거실에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올 때였다. 며칠 전 결혼한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 나는 결국 핸드폰을 들었다. 신호가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엄마야. 전화 좀 해줘. 10분 뒤 짧은 답이 왔다. 엄마, 지금 시댁이랑 식사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움찔했다. 벌써 시댁과 식사? 나는 아직 시댁분들을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괜히 손끝이 서늘해졌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뒤 전화가 왔다. 엄마, 응, 식사 잘했어? 네.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시댁 어른들은 어떠시더라? 좋으세요. 잠시 머뭇거리다 나는 결국 꺼내고 말았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뭐라도 도와줄까? 짧은 정적이 흘렀다. 엄마 시댁에서 거의 다 하신대요. 나? 내 예식장도 시댁에서 정하시고 예단도 시댁에서 준비하신대요. 그 말은 마치 벽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럼 엄마는? 엄마는 편하게 계시래요. 그 말 한 줄이 오래 가슴에 남았다. 편하게 있으라고? 내 딸 결혼인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다. 어둑해진 거실, 조용한 집. 딸은 지금 시댁과 함께 있었겠지. 나는 혼자였다. 시장 골목에 아침 햇빛이 닿았다.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 딸 결혼식인데 패백 정도는 내가 해야지. 채소 가게에서 배추와 물을 고르고 과일 가게에서 사과배를 담았다. 건어물 가게를 지나는데 유난히 윤기 나는 대추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이거 패백용으로 좋아요. 그럼 2kg랑 밤도 주세요. 봉지를 받아 들고 오는데 괜히 마음이 벅차올랐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싱크대에 펼쳐놓고 하나씩 씻었다. 대추를 닦고 밤 껍질을 까고 육포를 손질하는 동안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우리 수진이 이거 보면 좋아하겠지. 통에 차곡차곡 담아 냉장고에 넣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야. 패백 음식 준비해놨다. 대추랑 밤이랑. 엄마 그게 시어머니가 이미 주문하셨어요. 손이 멈췄다. 뭐? 언제? 지난주에요, 고급 세트로. 그럼 엄마가 준비한 건?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리 말씀을. 아니야. 엄마가 먼저 물어봤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이 타들었다.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었다. 깨끗이 손질해둔 대추와 밤이 고스란히 있었다. 통을 꺼내 하나 집어먹었다. 달콤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입안 가득 퍼지는 단맛이 마음까지는 닿지 않았다. 내가 괜히 설레었나 통을 다시 닫는 손끝이 무겁게 떨렸다. 토요일 오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가웠다. 딸이 결혼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 마음이 계속 들떠 있었다. 예식장 정도는 같이 보러 가야지. 그 생각 하나로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예식장은 정했니? 아직이요. 그럼 엄마랑 같이 보러 갈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엄마 시어머니랑 같이 보기로 했어요.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지만 애써 다정하게 말했다. 그래, 그럼 셋이서 가면 안 될까? 이번엔 더 긴 침묵이었다.
시어머니가 저랑 둘이서 보자고 하셨어요. 아, 그래. 너희끼리 편하게 봐. 스스로도 목소리가 조금 작아진 걸 느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그런 생각도 스쳤다. 혹시 딸이 바쁠까봐 며칠 전부터 말하려다 괜히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일까 망설였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일주일 후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예식장 정했어요. 그래. 어디로 정했는데? 강남 엘레강스 웨딩홀이요. 진짜 예뻐요. 딸의 들뜬 목소리 속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다니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래, 잘 됐다. 전화를 끊고 혼자 검색창을 열어 그 웨딩홀을 찾아봤다. 사진 속 계단, 샹들리에 환한 로비 정말 근사했다. 하지만 사진을 넘길수록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무거워졌다. 딸은 그 화려한 공간을 시어머니와 함께 걸었을 텐데 나는 결과만 화면으로 보고 있다. 나도 같이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창문을 닫았다. 밤바람이 갑자기 차게 느껴졌다. 일요일 오후 집안이 조용했다. 딸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문득 마음이 분주해졌다. 이제는 엄마도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딸이 받았다. 수진아, 엄마가 결혼식 때 입을 옷같이 보러 갈까? 엄마 옷이요? 잠시 머뭇거리는 딸의 숨소리가 들렸다. 응, 같이 백화점 가면 되잖아. 딸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시어머니랑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뭐,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라고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엄마 것도 같이 골랐어요. 그래, 그럼 뭘 샀는데? 베이지색 드레스요. 55 사이즈로 예뻐요. 시어머니가 이게 제일 낫다고 하셔서요. 말끝이 조금 흔들렸다. 딸도 미안한 걸까? 가격은? 30만 원이요. 이번 주에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통화를 끊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함께 고르고 함께 웃으며 입어보고 싶었던 마음이 조용히 무너졌다. 며칠 뒤 택배가 왔다. 큰 박스를 열자 베이지색 드레스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옷걸이에 걸어 입어보았다. 사이즈는 맞았다. 하지만 거울 속 나는 딸 결혼식의 주인공 엄마가 아니라 그냥 그날 필요한 한 사람처럼 보였다.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가 나왔다. 엄마, 이거 입으세요. 사랑해요, 수진. 메모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말은 따뜻한데 마음은 이상하게 시렸다. 사랑한다면서 왜 같이 고르자는 말 한마디 못했을까? 속으로만 중얼거리며 드레스를 조심히 접어 옷장에 넣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다. 경로당 문을 열자 화투패 섞는 소리가 바람처럼 흘렀다. 영희가 먼저 손을 들었다. 명수가 왔어. 응. 자리에 앉아 누가 내려놓은 보이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다. 명숙이 딸 결혼 한 달 남았다며? 정숙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응, 다음 달이야. 준비 많이 했겠네. 영희가 부러움 섞인 말투로 말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히 내뱉었다. 아니, 별로 안 했어. 시댁에서 다 하더라고. 순간 친구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요즘 다 그렇다니까 신랑 집안이 좀 있으면 죄다 시댁이 한다더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이 화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 뭐라도 하고 싶지 않냐? 나는 웃는 척하며 대답했다.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벌써 다 끝나 있더라. 영희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랬어. 패백 음식 준비했는데 시댁에서 이미 주문했더라니까 괜히 힘만 뺐지.
순자가 맞장구 쳤다. 나도 대충 밤 잔뜩 사놨는데 허실이었어. 요즘은 친정엄마가 끼어들 틈이 없어. 가슴이 뜨끔했다. 마치 내 얘기 같아서. 명숙이도 그랬어?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영희가 말했다. 그러니까 미리 물어보라고 했잖아. 말하고 싶었다. 나도 물어봤다고. 하지만 말끝에 걸렸다. 물어봤는데 항상 이미 끝난 뒤더라. 친구들이 잠시 말을 멈췄다.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다. 화투패가 다시 섞이는 소리가 들렸다. 오랜 세월의 냄새가 묻은 난방기 바람이 천천히 흘렀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도 모 시댁에서 잘해준다니까 다행이지 뭐.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딸이 행복하면 됐지. 우리 마음이야 좀 그래도. 경로당을 나서자 늦은 오후 바람이 불었다. 장갑 안 낀 손등이 싸늘하게 식었다. 집으로 걷는 길, 발걸음이 괜히 더 무거웠다. 딸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왜 점점 더 멀어지는 걸까? 퇴근 후 저녁밥을 치우고 TV를 켜려다 말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혼식이 이제 2주일 남았으니 머리라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아, 결혼식 날 엄마 머리 어떻게 할까? 우리 같이 헤어샵 갈까?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조용해졌다. 딸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시어머니랑 저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웃었다. 그래, 그럼 엄마도 같이 가면 되잖아. 엄마 시어머니가 두 분만 예약하셨대요. 그럼 엄마도 추가로 예약하면 되지. 그게 엄마 시어머니한테 따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냥 엄마는 동네 미용실에서 하시면 안 될까? 그 말이 마음을 찔렀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싶었다. 그래, 알았어. 엄마 혼자 갈게. 딸은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했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다. 다음 날 동네 미용실로 갔다. 명숙 씨, 딸 결혼식 전에 머리하러 왔어요? 미용사가 웃으며 물었다. 그냥 파마만 할게요. 당일 세팅을 하면 훨씬 예쁘다고 설명했지만 3만 원짜리 파마만 하고 나왔다.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딸 옆에서 예쁘고 당당하게 서보고 싶었는데 또 혼자 준비하게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차게 불었다. 갑자기 마음이 더 쓸쓸해졌다. 결혼식 당일 택시에서 내리자 찬 공기가 드레스 사이로 스며들었다. 예식장 로비는 화려했고 샹들리에 불빛이 어지러울 만큼 밝았다. 3층 신부 대기실 앞까지 올라온 나는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신부 정말 예쁘다. 우리 며느리 최고지. 딱 들어도 시댁 사람들이었다.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굳었다. 괜히 들어가면 분위기만 깨는 건 아닐까? 결국 나는 문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복도 의자에 앉아 10분, 20분을 멍하니 기다렸다. 딸이 나를 찾지 않았다. 잠시 후 식장 문이 열리고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앞자리로 조용히 내려가 앉았다. 시어머니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등장하자 사람들은 줄지어 인사하며 축하를 건넸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훌륭하게 컸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옆을 지나며 고개만 까딱하던 시선들. 나는 투명한 존재가 된 듯했다. 3만 원짜리 파마 머리를 쓸어 넘기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오늘은 딸의 날이니까. 식이 시작되자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딸이 보였다. 순백의 드레스 아래에서 딸이 빛나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나 혼자 조용히 삼킬 수밖에 없었다. 주변은 환호와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했지만 나를 향한 시선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식이 끝난 뒤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나는 멀찍이 서 있었다. 딸이 나를 스치듯 보았지만 다가오진 못했다. 시댁 식구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홀 밖으로 나가며 중얼거렸다. 그래, 딸이 행복하면 됐지. 하지만 발끝은 유난히 무거웠다. 식이 끝나고 택시에 올라탄 순간부터 마음이 허전했다. 예식장 밖에서 손을 흔들던 수진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집에 도착해 드레스를 벗어 의자에 걸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건 베이지색 드레스 자국과 흐트러진 파마 머리, 그리고 오래전부터 지친 내 표정뿐이었다. 씁쓸하게 웃으며 거실로 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꺼버렸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자 통 하나가 보였다. 석 달 전 설레며 준비했던 대추 밤육포였다. 혹시 필요할까 하며 예쁘게 손질해 넣어두었던 것들. 이제는 갈 곳 없이 남은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 통 뚜껑을 열어 대추 하나를 꺼냈다. 손끝에 달라붙던 단내가 오늘따라 유난히 쓰게 느껴졌다. 씹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중얼거리며 핸드백 지퍼를 열고 닫기를 반복했다. 수진이는 지금 행복할까?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니 불편함은 없겠지. 그 생각을 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문득 떠오른 건 결혼식장 복도에서 내가 선 자리였다. 아무도 찾지 않는 자리. 그래도 딸은 행복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한없이 저려왔다.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딸이 얼마나 눈치를 보며 시간에 쫓기고 있는지. 이제 딸 박수진님의 시선으로 같은 하루를 들어봅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손이 살짝 떨렸다. 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가 먼저 밀려왔다. 어서 와, 수진아. 시어머니는 화려한 자수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집안은 마치 호텔처럼 정돈돼 있었고 소파 옆 유리 테이블엔 고급 찻잔이 가지런했다. 앉자마자 질문이 쏟아졌다. 결혼 준비는 우리가 전부 할게. 네. 예식장도 우리가 정하고 예단도 우리가 준비하고 드레스도 같이 보러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견을 말해보려 입을 열었다. 어머님 혹시 수진이는 그냥 편하게 있어. 내 말은 끝까지 나가지 못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나왔다. 친정은 어디야? 경기도 포천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형제는? 오빠 한 명 있어요. 오빠는 뭐해? 회사 다녀요. 어디? 중소기업이요. 짧은 침묵 후 돌아온 대답은 짐짓 관심 없는 였다.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쯤 시어머니가 말했다. 결혼은 우리 방식대로 할 거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기만 해. 네. 대답은 했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했다. 집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친구가 물었다. 우리 부모님 괜찮지? 나는 웃으며 응이라고 했지만 손 안에 핸드백 지퍼가 괜히 만져졌다. 열고 닫고 다시 열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감정은 설렘이 아니라 낯선 압박이었다. 토요일 오후 강남역 5번 출구.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흔들었다. 수진아, 여기야. 밝은 표정이었지만 나는 왠지 어깨가 굳었다. 택시에 올라탔고 시어머니가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다. 엘레강스 웨딩홀로요. 이동 내내 시어머니는 미리 찾아본 장점들을 열거했다. 나는 네에 좋아요를 반복했다. 웨딩홀은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계단엔 조명이 흐르고 있었다. 어때? 여기가 제일 좋아. 시어머니가 내 눈을 보며 말했다. 네, 예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가 떠올랐다.
엄마도 이런 곳 좋아하셨을 텐데. 플래너가 나타나 동선을 설명했다.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진행을 이끌었다. 나는 뒤에 서서 메모만 따라 적었다.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플래너가 물었다. 친정 보호자 성함도 적어야 하는데요. 그 순간 입술이 굳었다. 그네가 말하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대신 말했다. 친정은 괜찮아요. 우리 쪽에서 다 진행할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계약서엔 시어머니 이름만 적혔다. 플래너가 어머님께 전달도 부탁드릴게요라고 했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라고 답했다. 사실 엄마가 이런 일에 끼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와서 끼워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돌아오는 길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택시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만 바라봤다. 내일 해야지. 그렇게 또 미뤘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저려왔다. 월요일 아침 회사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주 시댁 일정들 때문에 일이 밀려 있었다. 과장이 다가와 보고서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다. 수진 씨, 이거 오늘 안에 끝나야 해요. 네, 과장님.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시어머니에게 불려다니던 지난 며칠이 떠올랐다. 컴퓨터를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결혼식 준비와 회사 일이 뒤엉켜 눈이 따끔거렸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 미정이와 식당에 갔다. 주문을 하고 앉자 미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너 요즘 얼굴이 반쪽이야, 괜찮아? 아니, 솔직히 너무 벅차. 친정엄마는 뭐래? 그 말에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전화해야 하는데 계속 못했어. 집에 가면 기절하듯 자니까. 미정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는 기다리실 텐데.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하루가 이렇게 버거운데 언제 전화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퇴근 후 밤 9시에 집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았다. 소파에 앉자마자 다리가 풀렸다. 핸드폰 화면을 켰다. 엄마 번호가 제일 위에 있었다. 눌러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일 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해. 전송 버튼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이 반복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자 낮에 못 건 전화가 마음속에 걸렸다. 하지만 눈꺼풀이 먼저 내려앉았다. 토요일 오후 약속된 시간에 백화점 앞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수진아, 여기야. 밝게 웃는 얼굴에 따라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조금 조였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조명이 반짝거렸고 하얀 드레스들이 긴 벽을 채우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옷걸이를 살피며 말했다. 이게 제일 낫겠다, 입어봐. 피팅룸에서 천을 걸친 채 나오니 시어머니가 감탄했다. 딱이네, 이걸로 하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의견을 내기보다 흐름에 맡기는 게 편했다. 직원이 결제서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또 말했다. 친정어머니 옷도 같이 보자. 결혼식에는 양가가 다 화사해야지. 말은 고마웠지만 가슴이 묘하게 찔렸다. 엄마에게 한마디 상의도 못했다는 사실이 번뜩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베이지 드레스를 집어들었다. 이건 무난하고 깔끔한 애 사이즈는 55지. 엄마 옷 사이즈를 내가 대신 말하는 순간 속이 쿵 내려앉았다. 네, 55예요. 직원이 포장을 마치자 시어머니가 만족스레 미소 지었다. 됐네, 이걸로 보내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산대의 전표만 바라봤다. 집에 돌아오는 길 피팅룸에서 빼곡히 쌓인 드레스들보다 더 무거운 마음이 따라붙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수십 번 생각했지만 늦었으니까 내일 하자는 생각으로 밀어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들었고 일주일 뒤 엄마의 같이 보러 갈까? 라는 말 앞에서 나는 얼어붙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섰다. 신발을 벗자마자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엄마 글자가 떴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목소리가 급히 들려왔다. 수진아, 엄마가 패백 음식 준비했어. 대추랑 밤이랑 육포도. 그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입술이 말라붙었다. 엄마 시어머니가 이미 준비하셨어요. 뭐라고? 엄마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지난주에 주문하셨어요. 고급 세트로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짧은 침묵. 엄마가 숨을 한 번 들이쉬더니 말했다. 아니야, 엄마가 먼저 물어봤어야지.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더 아팠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눈앞에 엄마가 정성 들여 씻고 닦고 손질했을 대추, 밤, 육포가 떠올랐다. 2시간 넘게 만들었을걸. 왜 나는 미리 말하지 않았지. 주방에서 물을 한 컵 마시려다 컵을 놓아버렸다.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엄마가 패백 음식 준비하셨대. 아, 우리 엄마는 이미 주문했는데 취소도 안 된대. 그럼 어떡해? 미안해, 내가 말했는데도 방법이 없대. 통화를 끊는 순간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다. 엄마한테 다시 사과 문자라도 보낼까?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누르지 못한 채 휴대폰을 엎어놓았다.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다. 창밖에 불이 하나둘 켜졌다. 엄마는 지금 그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계시겠지.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일요일 점심 시댁 큰집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빽빽했고 모두 나를 한 번에 쳐다봤다. 수진이구나. 어디 살아? 첫 질문이 날아왔다. 지금은 회사 때문에 혼자 나와서 자취 중입니다.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질문이 겹쳤다. 아버지는 뭐 하시니? 돌아가셨어요. 순간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어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형제는 오빠 한 명이요. 어디 다녀? 중소기업 다닙니다. 그제야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아, 그렇구나라는 미묘한 낯빛이 스쳤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지만 숟가락이 잘 들리지 않았다. 대화는 온통 시댁 사정과 친척 자랑이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행사에 신경을 많이 써. 시어머니 말에 모두가 맞장구 쳤다. 나는 조용히 내하고 웃어 보였지만 얼굴이 굳었다. 잠시 용기를 내 엄마 얘기를 꺼내보려 했다. 어머님, 엄마도 혹시. 하지만 바로 다른 친척이 끼어들었다. 수진아, 신혼집은 어디로 했니? 내 말은 그대로 잘렸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우려 일어섰다. 아니야, 너는 앉아 있어. 우리 집안은 며느리 되기 전까지는 안 시켜. 시어머니의 말에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앉아 있으려니 더 어색했고 서 있으려 해도 자리가 없었다. 눈치만 보다가 결국 복도 쪽으로 살짝 비켜섰다. 예비 신랑이 다가와 괜찮아? 라고 물었다. 응, 괜찮아 라고 했지만 눈이 뜨겁게 시렸다. 집에서 엄마가 나를 챙기던 모습이 떠올랐다. 여기서는 모든 행동이 평가받는 것만 같았다. 돌아오는 차 안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 엄마 이름이 보였다. 연락하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멈췄다. 지금 말하면 또 걱정하실 텐데 결국 화면을 끄고 창밖을 보았다.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오후 햇빛이 스쳤다. 배 속이 얼얼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눈물이 한 방울 흘렀다. 힘들어? 예비 신랑이 조심스레 묻자 그냥 조금 지쳤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분명했다. 이 사람들의 세계에 나는 너무 작았다. 결혼식 당일 아침 10시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자 메이크업 스태프가 손짓했다. 의자에 앉자마자 얼굴에 붓이 스쳤고 따뜻한 조명이 거울 속 내 표정을 환하게 비췄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들어와 말하셨다. 수진아, 오늘 정말 예쁘다.
감사합니다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시누이와 시동생이 이어서 들어와 사진을 찍자고 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대기실은 금세 북적였다. 잠시 틈이 났을 때 엄마가 생각났다. 혹시 오셨을까? 핸드폰을 열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울렸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왜? 시어머니가 물었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마 로비에 계실 거야. 시어머니는 가볍게 넘겼지만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2시가 되어 입장 음악이 울렸다. 웨딩드레스를 잡아당기며 복도를 걸어가는데 객석 앞줄에서 엄마가 보였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예식은 빠르게 흘러갔다. 서약, 촬영, 인사. 스태프들이 계속 나를 끌어가며 신부님 이쪽이요를 반복했다.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나왔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손을 뻗을 틈도 없었다. 식이 끝나자마자 하객과 가족들이 주변을 둘러싸며 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시댁 친척들은 줄지어 인사를 건넸고 나는 웃는 표정을 유지해야 했다. 웨딩카로 이동할 시간이 됐다는 말이 들렸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한번 찾아보려 고개를 돌렸을 때 복도 끝에서 작은 모습이 보였다. 마치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처럼. 손을 흔들려 했지만 스태프가 신부님, 이동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결국 손을 들지 못했다. 차 문이 닫히며 엄마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닷새째 되던 밤 시댁에 먼저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도 이제는 엄마 얼굴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지금 갈까? 라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익숙한 골목에 차가 멈췄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엄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왔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공기는 싸늘했다. 엄마는 내 앞에 앉아 손을 모은 채 말없이 기다렸다. 엄마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결혼 준비할 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엄마는 짧게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았다. 너 바빴잖아. 한 번 더 괜찮다고 말했지만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패백 음식도 엄마가 준비하셨는데 제가 그걸 말끝이 흐려졌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엄마가 좋아서 한 거야. 안 써도 괜찮아. 그러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웃음인데 기운이 없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는 남편에게만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아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엄마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오늘따라 그 손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엄마, 저 잘 살게요. 정말. 그래, 잘 살아야지. 엄마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잖아. 얼른 가. 더 머물라고 붙잡지 않았다. 현관 앞까지 배웅해 주지도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쓸쓸했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남편이 당황해 왜 그래? 라고 물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엄마가 진짜 서운하셨을 것 같아. 골목이 점점 멀어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말 못한 것들이 쌓이면 결국 사람 사이에 거리가 된다는 걸. 딸의 결혼식. 한 사람은 계속 물어봤지만 항상 이미 끝난 후였고, 다른 사람은 압박감과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둘 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라면 누구의 마음이 더 이해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